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대포입니다. 자, 지난 주말간에 그리고 이제 금요일 새벽부터 이어진 하락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또 손실 중이신 코인들도 있으실 거고 그 때문에 아마 걱정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리플 같은 경우도 이제 매번 말씀을 드렸던 6월 1일에 락업 물량이 풀리게 되면서 시장의 조정과 함께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6월 1일에 대한 단발성 악재뿐만 아니라 지난 과거에 있었던 5월 3일에 있었던 락업 물량 해제, 그리고 시장 상승과 함께 리플의 상승, 마찬가지로 이번 단발성 악재가 이렇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상승을 했을 때 리플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여러분들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는 현재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승장은 시작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승장의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면 이 마무리는 알트 불장이 크게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안 좋은 생각들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시장이 상승할 만한 정확한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알트장이 시작이 되었을 때 보시게 되시면 자, 이 파란 선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미니 불장이 찾아왔던 시기가 바로 2024년 11월부터 12월이었는데 당시 리플의 가격은 500%가량 급등이 나와줬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미니 불장이 나왔었던 2020년 11월 당시에도 리플의 가격은 약 270%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정말 대불장이 찾아왔던 시기도 역시나 알트들의 정말 전반적인 급등뿐만 아니라 리플 역시 270%에 이어서 더불어 300%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력을 보여주었고요. 2017년도 대불장 당시에는 리플의 가격은 역시나 35,000% 급등하는 여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역시나 어떤가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치고 올라가곤 있지만 이렇게 상승장의 마무리 끝 시점은 항상 이런 불장이 찾아왔기 때문에 앞서 이런 파란색 선이 꾹 떨어졌을 때 그때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불장이 찾아온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직 상승장이 시작도 되지도 않았고 시작하기 전에 이 횡보와 조정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과 이런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상승 시작과 그리고 앞으로 왜 불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가?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주도 여러분들 정말 힘내시기 바라고요. 제 기운 여러분들께 팍팍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로 여러분들의 대박 수익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드릴 거니까 대박, 자, 대박이라고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나왔던 이슈인데, 자, 미국의 은행 자본 규제 풀어 스텔스 양적 완화 추진이라는 기사인데요. 자, 보시게 되시면 국채 큰손 대형은행들의 SLR 자본 비율 완화할 듯, 그리고 국채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 자, 이 코인 시장에 왜 이런 이슈가 바로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냐. 자, 그 부분들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기존의 이런 메가뱅크들, 대형의 거대 은행들은 이제 SLR 규제가 이런 족쇄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풀어달라고 엄청나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1기 때는 이미 실패로 돌아갔었고, 현재 트럼프 2기가 들어서부터 해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최우선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스텔스 양적 완화 정책이 2020년도 3월 달에 있었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비교 분석을 위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 참고로 이미 연준이라든지 통화감독국 예금보험공사에서 이 정책들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수개월 내로 발표될 예정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수개월은 되게 길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현재 이런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지게 된다면 빠르면 2개월 내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런데 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이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중에 돈을 푸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시중에 돈이 풀린다는 건 알겠어. 그리고 금리 인하 효과, 이런 기대감 때문에 시장도 많이 상승을 해오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양적 완화, 돈을 푸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양적 완화라는 게 과연 왜 엄청난 상승 효과를 만들게 되는가? 이거를 제가 과정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SLR이라는 게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SLR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블랙머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블랙머니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외환은행 사태가 있었죠. 론스타 사태. 그때 당시 BIS 비율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사모펀드에서 매입을 하고, 그리고 자 이거를 하나은행한테 매각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게 되었었죠. 자, 여기서 말하는 BIS 비율이라는 게 쉽게 말을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인바디 한번 해보신 분들 아시나요? 자, 우리 몸의 점수를 매긴다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은행마다 어떻게 보면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해서 지급 준비율과 같은 이런 하나의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이 은행이 건강한지를 나타내는 비율인데 그 비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쉽게 말을 해서 자기 자본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도록 한 제도다. 자, 어떻게 보면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10%라고 했을 때 SLR을 완화시킨다는 부분들은 이런 자기 자본 비율을 뭐 2%든 5%까지 이렇게 뭐 가정을 해서 이렇게 떨어뜨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기존의 은행에서 100조 원 가량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2%면 어떻게 보면 약 20조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나머지 80조 가량의 물량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80조만큼의 이런 돈들을 은행에선 가만두지 않고요. 이 국채를 보통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들도 어떻게 보면 국채를 매입하라는 이런 조건으로 SLR을 완화시키게 되죠. 그런데 이 국채를 푸는 건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국채가 어떤 영향을 주냐면, 자, 여기서 일단 간단하게 먼저 알아볼게. 아까 80조 원 정도의 여유금이 생긴다고 했죠. 자, 80조 원 정도의 여유금이 예를 들어서 생겼다라고 했잖아요. 자,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나오냐면 2,780조 원 가량의 여유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유금이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국채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국채의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국채의 가격은 증가를 하겠죠.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국채의 가격은 상승함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은 대폭 낮아져요. 금리 자체가 낮아지게 된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지만 10년물 국채 금리는요, 흔히 말하는 우리의 대출 금리와 비슷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이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은 이로 인해서 시중 금리까지 내려가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팬데믹 시기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팬데믹 시기. 그때 당시에 증시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죠. 기억나시나요? 그 당시에 비트코인 얼마나 올랐죠? 자, 1,000만 원대부터 해서요. 자, 밑바닥까지 하게 되면 2020년 3월 달에 이 당시에 SLR을 이렇게 조절을 했었거든요. 완화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 당시 가격이 600만 원, 700만 원까지 떨어졌고요. 그때 당시가 이제 팬데믹 시기니까. 그리고 나서 거의 8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되죠. 이 당시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은요, 저금리 시대에다가 대출 규제 완화, 시중에 돈이 풀리니까 움직인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세요. 근데 시중금리가 왜 낮아졌는지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게 원인이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SLR 완화 조치라는 이 효과가 이 시중금리까지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지금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이유, 리플이 상승하는 이유, 이더리움이 상승하는 이유, 뭐 정말 많고 개별적인 호재가 있어서 움직이겠지만 상승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돈입니다. 그렇죠? 돈이 들어와야 가는 겁니다. 돈이 빠지면 하락하는 겁니다. 아까 SLR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2021년도까지 올라갔다라고 했죠? 근데 그 규제가 언제 끝나냐면, 이건 주봉이라서 그렇게 별로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바로 2021년 4월 달에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4월 달에 정점을 찍고 어떻게 되죠? 쭉 떨어지게 되죠. 이해 가시나요? 규제 완화가 종료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시중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리플이 최근에 급등했던 시기들을 봤을 때 언제였나요?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자, 본론으로 돌아와 볼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한다라는 의미는 비트코인에서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리플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알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최근 올랐을 때 한번 같이 체크해 볼까요? 언제 올랐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근에 하락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 당시가 자 5월 8일, 5월 9일이었고요. 5월 8일, 5월 9일 당시에 자 리플만 올라갔을까요? 리플도 이때 5월 8일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자 페페는요 90% 올랐습니다. 자 유니스왑은요 50% 올랐습니다. 그쵸? 결국에는 결론이 뭘까요? 자 돈이 들어오니까 리플도 가는 거고요. 다른 코인들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페페가 더 많이 올랐죠? 리플은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 편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이슈가 있는 코인들이 크게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결국 국채 매입입니다. 여러분들 국채 매입이 주된 이유예요. 그럼 국채가 생각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그쵸? 왜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이죠? 스테이블 코인들이 국채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보증을 삼기 위해서 국채를 매입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국채를 더 이상 이제 외국인들이라든지 다른 국가에서 매입을 안 해주게 된다면 미국의 재정 적자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 신용 등급도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렇게 되면 추후에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자 국채에 대한 입찰도 수요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쉽게 말해서 10년물, 20년물짜리에 대한 국채 수요가 줄어든다는 부분들은 무슨 의미냐면 자 바로 뭐가 될까요? 바로 미국이 10년, 20년 후에 내 돈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신용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럼 최근에 20년물짜리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20년 후에 미국이 어떻게 된다?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신용도를 강화시키고 미국의 국채를 자꾸 매입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바로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관련 코인들이 크게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번에 또 이 코인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건데 이제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규제가 조금씩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체크카드를 쓸 때 예금 통장과 카드를 연결을 시켜놓고 카드를 긁죠. 그런데 우리가 예금 통장에 돈을 넣어둔다고 해서 이자가 체감이 될 정도로 늘어나나요? 아니죠. 이자는 체감도 안 됩니다. 몇십 원 단위, 몇백 원 단위로 들어옵니다. 그쵸? 그런데 만약에 이자를 기존의 시중 이자보다 더 많이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어떻게 될까요? 스테이블 코인을 쓰겠죠.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증가한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연 5% 이자를 주는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야겠죠. 예치를 해놓고 이자를 받아야겠죠. 그 코인이 우리가 매수할 그 코인입니다. 국내 거래소에 당연히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이런 이슈들이 등장을 하고 시장이 급등을 할 때는 정말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코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시장이 떨어지고 있고 조정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라가기 전에 사야 됩니다. 싸게 살 수 있을 때 사야 됩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따라 올라타서도 안 되고 이미 상승한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 상승장에서도 놓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조정이 나오는 시기가 바로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코인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코인들을 추천드렸다고 해서 비중을 30%든 40%든 매수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자 하고요.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란에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에다가 자 1번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아마 지금 들고 계신 코인들은 뭐 한두 개쯤은 최소 못해도 들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지금 현금 100% 들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대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들고 계신 코인들의 비중을 살펴보게 되면 뭐 5%, 10% 이렇게 들고 가시는 분들 정석대로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런 비중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비중이 아니라 20, 자 정말 최소는 20% 대부분 이상 들고 계세요. 30, 40%까지도 들고 계십니다. 그쵸?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코인이 과연 이번 상승장에서 수혜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런 코인을 매수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어쨌든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이나 투자 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가 올라갈지도 분석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추천드린 코인들을 매수를 안 하셨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코인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다른 코인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기존의 비중을 40%씩 막 들어갔어요. 그리고 현금 20% 남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중간에 올라타서라도 빨리 수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비중이 20%고 나머지 40%씩 들어간 코인들이 손실 중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사실 그렇게 되면 이번 상승장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놓치게 되는 셈이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을 조절을 해야겠죠. 그런 점검을 제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만 남겨주시지 마시고요. 1번에다가 현재 여러분들이 들고 가신 코인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리플이면 리플, 리플 40%, 아니면 최근에 또 올라갔던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한 20%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것들을 쭉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고민이신 것들을 같이 써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들고 있으면서 힘드신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행복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왜 투자를 합니까? 그쵸? 그렇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현금 비중이라는 걸 늘려놔야 되고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같이 생각을 하고 같이 얘기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해결해드리고 비중을 적정 수치대로 조절해가면서 앞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1번만 남겨주시지 마시고요. 난 수익코인 하나만 있으면 돼. 내가 어차피 잘하니까 비중 조절은 내가 어떻게든 할 거야. 이렇게 하신 분들은 1번만 남겨주시고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코인까지 점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고정 댓글란에 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남겨주시면 제가 저녁이든 언제든 눈 떠 있는 시간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